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다우존스 지수는 10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마치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소폭 오르면서 42,342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1% 떨어진 19,372선에 머물렀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하향 조정됐는데요. 0.09% 빠지면서 5,867선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암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PC 물가지수,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였던 0.2%보다 낮은 근원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0.1%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1년 기준으로 2.8%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2.9%를 하회했습니다. 여기다가 헤드라인 수치 자체는 0.1%가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0.2%를 하회했으며 1년 기준으로도 2.4%가 나와주며 예상치였던 2.5%를 하회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PC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지수에 대한 발표와 CFTC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투기적 순포지션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던 PC의 물가지수는 이미 발표가 됐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좋은 소식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임시 예산안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임시 예산안 관련해서 새로운 드라마가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요, 원래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동의를 했었던 합의안이 있었으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 예산 한도에 관련해서 부채 한도에 대해서 상향을 하거나 혹은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번에 새로운 부분들을 입법을 해서 이번에 하원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현재 하원에서 사실상 38명에 해당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와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로 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22일 기준으로 셧다운이 사실상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있고요.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원 스피커 마이크 존슨 같은 셧다운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원 민주당 지도자들은 이미 약속했던 부분들을 저버렸다면서 극단적 마가의 공화당은 셧다운을 유도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셧다운이 시작될 경우 수백만 연방 공무원에 대한 급여가 중단되고 공항 보안감사관이나 항공교통 관제사들 필수 연락 인력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신용등급 관련된 부분으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있었으나 셧다운까지 갔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전에 그 중간 어느 지점쯤에서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의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부채 한도를 제거하거나 상향해서 민주당이 이후 협상에서 협상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략이 사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게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비춰지게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반대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 셧다운 전에서 멈추게 될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노보노디스크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라이릴리는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사활을 걸고 만들고 있는 실험적 비만 치료제 카그리세마의 임상 결과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선두자리를 위협하는 일라이릴리와의 경쟁 약물에서 비교해서 약세로 비춰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결과에서 카그리세마를 사용한 환자들은 68주 동안 20.4%의 체중 감량을 기록했지만 사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25%에 해당하는 체중 감량을 예측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악영향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일라이릴리의 경쟁 약물 젯바운드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라이릴리는 다음 세대 약물
레타트루사이드를 개발 중인데 이 같은 경우는 24%에 해당하는 체중 감량을 기록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4%에 해당하는 차이가 꽤 커다란 순위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노보노디스크는 주가가 현재 코펜하겐에서 27%가량 급락하면서 연초 대비 13%가량 하락을 했고요. 반면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미국 시장에서 10%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약 1,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안에서 일라이릴리가 노보노디스크에 의해서 선두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식욕 억세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노보노디스크는 경쟁 약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의 2030년 매출 예상에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위고비의 특허 만료와 IRA 같은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장기적인 매출 성장에 도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임상 시험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어서 특송회사 페덱스 관련 소식입니다. 페덱스가 화물 부문을 별도의 상장사로 분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분사 계획을 밝힌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페덱스가 핵심 사업인 배송에 집중하기 위해서 현재 혼재 화물 운송 사업분 LTL 사업부를 현재 페덱스 프라이트로 독립 상장 회사로 분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로 인해서 페덱스 프라이트가 페덱스 지금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수화 결정에 대한 배경은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회사의 지출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원 최적화 등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배송 사업에 집중하여서 운영 효율성과 민첩성을 강화하면서 18개월 내에 페덱스는 분사를 1년 반 이내로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페덱스 프라이트를 독립된 상장회사로 만들게 되면서 미국 최대 LTL 서비스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연간 매출은 약 90억 달러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상장 후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성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 후에 해당하는 기대 효과가 현재 페덱스의 기업 가치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분사를 하게 될 경우 독립경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페덱스 프라이트가 상장되면 현재 페덱스보다도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나이키 관련 소식인데요. 나이키의 실적이 공개됐죠. 이번 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실적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관련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으나 일단 예상 매출에 관련해서 전년 대비 7.65% 감소한 수치를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현재 나이키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초반에 해당하는 하락률을 전망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고 조정과 정가 판매를 노력으로 현재 더 큰 실적 하락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CEO의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번에 새롭게 취한 엘리엇 힐 CEO 같은 경우는 32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지난 10월 존 보나우 전 CEO를 대신해 취임했는데요. 현재 기존 할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과도한 할인 및 프로모션이 브랜드 이미지와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정가 판매를 우선시하며 수익성이 낮은 유통채널에서 오래된 재고를 처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할인이 덜 되다 보니까 실적 압박이 예상되고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서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할인을 최대한 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와 감성적 연결 강화를 위해서 주요 국가와 도시의 스포츠팀에 대한 재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축구, 농구, 트레이닝, 스포츠 의료 관련된 마케팅에 집중을 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겠다. 특정 의류 실루엣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단기적인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투자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라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우려들로 인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나이키가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